안녕하세요. 보철과 전문의 구본석입니다. 최근 크라운 씌우는 재료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셔서 이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종류들을 알려드리고 각각의 장단점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 정도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치아가 깨지거나 마모된 경우, 두 번째는 신경치료를 받아서 치아가 약해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아의 형태나 크기가 이제 변형되어서 이를 이제 좀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치아에 균열이 생긴 경우, 흔히 저희가 이제 크랙투스라고 이제 불리우는데요. 특히 이제 네 번째 같이 치아에 이제 균열이 생긴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증상 같은 거를 이제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치료하는 것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아에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특수 형광 장비 등을 이용해서 금간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내원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크라운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첫 번째는 치아가 더 심하게 깨져서 손상될 수 있고, 그다음에 씹는 저장력이 떨어져서 턱관절 장애랑 비대칭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진 부위로 세균이 침투가 되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제 염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치아가 이제 손상이 되면 그 옆에 있는 치아들이 오히려 힘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인접 치아의 손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치아에 손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치아를 잃기 전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진단 및 처치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크라운의 재료별 특징 및 장단점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PFM 크라운입니다. PFM 크라운은 금속의 장점과 도자기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이제 크라운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제 하얀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도자기 부분이고, 이 안쪽에 검정색 부분이 이제 금속 부분입니다. 즉 이제 금속의 어떤 강한 특성과 그다음에 도자기의 심미적인 특징을 합쳤다는 건데요. 그래서 크라운 중 가장 이제 저렴한 비용이 이제 장점이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들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금속 막을 이제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 금속이 비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좀 심미적이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가 이제 깨져서 속에 있는 금속이 비쳐 보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골드 크라운입니다. 골드 크라운은 장점은 이제 보철물 중 치아 삭제량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금의 어떤 특유의 물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랑 부딪혔을 때 치아 손상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씹는 힘에도 좀 쉽게 파절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크라운 중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가지고 있고, 재료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금색, 노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미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속이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높아서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쉽게 자극이 전달되고, 이로 인해서 좀 시린 증상 등을 이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흔치 않은 경우지만 갈바닉 반응이라고 금속과 금속이 만났을 때 전기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건 이제 특히나 이제 기존 치아에 아말감 등으로 처치받은 상황에서 골드 크라운을 시행했을 경우엔 아무래도 씹을 때마다 전기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재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기존에 있던 크라운을 제거하고 다시 골드 크라운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기적인 불편감을 호소하셔서 결국은 재료를 도자기 재료인 지르코니아로 바꿔서 진료를 마무리하신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크라운 재료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최근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자연치와 매우 흡사한 색상과 투명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인공 관절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생체 적합성이 좋아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크라운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고, 아까 금과는 다르게 열 전도율이 낮아서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에도 이제 자극이 좀 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강도가 높긴 하지만 너무 또 강도가 높아서 어떤 이갈이나 이약물기, 이 같은 이제 구강 악습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반대편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적절한 재료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재료별 특징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PFM 크라운은 금속과 도자기의 장점을 조합한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금속이 비치고 심미적인 면에서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골드 크라운의 경우에는 어떤 특유의 부드럽고 견고한 물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좀 비싸고 심미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인데,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자연치와 가장 유사한 색상과 투명도, 그리고 생체 적합성도 좋고 크라운 중 가장 높은 강도, 그리고 낮은 열려도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PFM 크라운이나 골드 크라운을 좀 더 심미적인 재료로 바꾸고 싶다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PFM 크라운 그리고 골드 크라운을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바꾸는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크라운의 어떤 재료를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신미성이 중요한 경우라고 하면 도자기 계열 크라운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PFM 크라운 혹은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될 것이고, 내구성이 중요한 경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골드 크라운을 좀 추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갈이라든가 이악물기 등 이제 구강 악습관이 있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또한 이제 반복적으로 치아에 좀 충격과 손상 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자기 계열보다는 아무래도 금속 크라운, 골드 크라운을 이제 치료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크라운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객관적인 정보들인데, 사실 정확하게 나에게 가장 맞는 크라운 재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치과에 내원하셔서 구강적인 특징이나 그리고 습관 등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 및 진료를 받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